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12번째 밤이라는 뜻이죠. 그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비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구조된 바이올라는 쌍둥이 오빠 세바스찬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구조되지 않았죠. 선장은 지금 그녀가 있는 곳이 일리리아라는 지역이고 이곳의 영주는 인품이 훌륭한 오시노 공작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시노 공작은 올리비아 아가씨라는 사람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죠. 올리비아의 오빠가 얼마 전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혼인에 대한 생각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이올라는 자신이 오시노 공작을 모시고 싶다며 변장을 하고 그를 찾아가겠다 말했고 선장은 흔쾌히 그녀를 도와줍니다. 바이올라는 세자리오라는 가명으로 남장을 한 채 오시노 공작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바이올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올리비아에게 가 자신의 감정,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오시노 공작을 만난 바이올라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심부름을 하러 올리비아에게 갑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바이올라가 전하는 오시노 공작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바이올라는 다시 오시노 공작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바이올라가 떠나자 올리비아는 미소년인 바이올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라에 반해버린 것이죠. 올리비아는 그녀의 집사 말볼리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올라가 반지를 놓고 갔다며 자신은 그 반지를 받을 생각이 없으니 다시 바이올라에게 돌려주라 심부름을 시켰고 말볼리오는 바이올라를 쫓아가 반지를 돌려줍니다. 올리비아에게 반지를 준 적이 없었던 바이올라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올리비아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으며 다시 찾아오라는 신호로 반지를 줬다는 것을 깨닫고는 골치 아파합니다. 한편 올리비아의 삼촌 토비 벨치경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리비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자신의 친구 앤드류 에이규치크 경과 올리비아가 혼인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올리비아는 술주정뱅이인 토비 벨치 경과 앤드류 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앤드류 경을 만나주지도 않죠. 올리비아의 집사 말볼리오 역시 토비 벨치 경과 앤드류 경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말볼리오는 토비 벨치 경과 앤드류 경을 보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토비 벨치 경과 앤드류 경은 물론 올리비아의 시녀 마리아에게까지 미운 털이 박히죠. 그녀는 올리비아의 글씨체를 흉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올리비아가 쓴 것 같은 편지를 써서 말볼리오를 골탕 먹이려 계획을 짭니다. 그녀는 올리비아의 글씨체로 말볼리오를 사랑하고 있다는 편지를 쓴 뒤 그 편지를 말볼리오가 다니는 길목에 떨어뜨렸습니다. 말볼리오는 그 편지를 읽고 올리비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토비 벨치 경과 앤드류 경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말볼리오를 실컷 비웃죠. 오시노 공작에게 가 올리비아의 거절 소식을 전한 바이올라는 오시노 공작에게 다시 한 번 더 올리비아를 만나라는 심부름을 받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자신이 진심으로 올리비아를 사랑하고 있다 말했죠. 바이올라는 이를 안타까워하며 만약 자신이 여자라면 공작을 열렬히 사랑했을 거라며 위로 섞인 고백을 합니다. 바이올라는 다시 올리비아에게 갑니다만 올리비아는 바이올라가 가져온 오시노 공작의 청혼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라에게 청혼을 하죠. 바이올라는 당황해하며 그녀를 뿌리치고 돌아옵니다. 이 광경을 앤드류 경이 목격했습니다. 자신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공작의 심부름꾼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하는 올리비아를 봤기 때문에 앤드류 경은 매우 화가 났고 토비 벨치 경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말했죠. 토비 벨치 경은 올리비아가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사내답게 그 심부름꾼에게 결투를 신청하라 했습니다. 앤드류 경은 토비 벨치 경에 설득당해 도전장을 작성하죠. 바이올라를 떠나보내고 마리아와 산책을 하던 올리비아는 말볼리오를 만났습니다. 올리비아가 자신을 사랑한다 착각한 말볼리오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추파를 던졌고 올리비아는 그가 더위를 먹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했고 결국 벽장에 갇히게 됩니다. 오시노 공작에게 돌아가던 바이올라는 토비 벨치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이올라에게 누군가 결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바이올라는 결투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결투를 피하지 못하죠. 결국 앤드류 경이 나타나 칼을 뽑아들었고 바이올라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들었죠. 그때 갑자기 해군 선장 안토니오가 나타나 둘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등장해서는 싸움을 말리던 안토니오를 체포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오시노 공작과 적대관계였는데 그의 영지에 안토니오가 나타나자 관리들이 그를 체포한 것이죠. 안토니오는 관리들에게 잡혀가면서 뜬금없이 바이올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토니오를 처음 만난 바이올라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가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만 봤고 안토니오는 바이올라에게 은혜를 모른다 비난했습니다. 사실 안토니오는 바이올라의 오빠 세바스찬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세바스찬은 바다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안토니오에게 구출되었고 함께 일리리아 지역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세바스찬과 바이올라가 매우 닮은 데다가 바이올라가 남장을 하고 있어서 안토니오는 바이올라가 세바스찬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일리리아 지역에서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바스찬이 싸움에 휘말렸다 생각해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준 것이죠. 같은 시각 세바스찬은 우연히 올리비아를 만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세바스찬이 바이올라라 생각했고 정성을 다해 대접했죠. 그리고 세바스찬에게 구혼을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청혼을 승낙하고 둘은 결혼을 합니다. 바이올라는 오시노 공작에게 돌아갔고 안토니오는 관리들에게 이끌려 오시노 공작 앞으로 갔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과거의 적이었던 안토니오를 기억했고 무슨 배짱으로 나타났느냐 추궁하죠. 안토니오는 자신 역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으나 진정한 친구라 생각한 젊은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바이올라를 가리켰습니다. 마침 올리비아도 나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바이올라에게 약속을 어겼다며 비난하죠. 올리비아가 바이올라와 혼인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오시노 공작 역시 바이올라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바이올라를 비난했습니다. 바이올라는 당황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앤드류 경이 나타나서는 바이올라가 자신과 토비 벨치경을 공격했다며 토비 벨치경에게 의사를 보내야 된다 말했죠.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 세바스찬이 나타났습니다. 오시노 공작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를 보고 똑 닮은 그들의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세바스찬과 바이올라 역시 서로를 보고 놀라죠. 서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둘은 매우 반가워합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오시노 공작은 바이올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자라면 오시노 공작을 사랑할 거란 말을. 오시노 공작은 바이올라에게 그 말이 아직 유효하냐 물어봤고 바이올라는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바이올라와 결혼할 것이라 말했죠. 이렇게 오해가 모두 풀리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시비아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번째 밤,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인 1월 6일의 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전해지는 이 작품은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각 인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남장을 하고 있는 바이올라가 올리비아에게 구원을 받거나 앤드류 경에게 도전장을 받을 때 당황해하는 내용이 일품이죠. 셰익스피어 5대 희곡 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비아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